안녕하세요. 이철성의 한시여행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여행을 통해 200의 호방함과 두보의 비장함, 그리고 백거이의 인간적인 따스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정적인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도는 것 같은데요. 눈치채셨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서브 채널 차와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술의 취기가 인생의 시름을 잊게 해준다면 차의 맑은 기운은 우리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게 하죠.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시의 부처라 불리는 왕유를 모셨습니다. 왕유라면 정말 차와 잘 어울리는 분이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고요한 시국 여행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왕유는 당나라 전성기를 살았던 시인이자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 자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가 마힐인데요. 이 자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마힐이요? 어떤 뜻인가요? 불교경전인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힐 거사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유마힐은 출가하지 않고 속세에 살면서도 깨달음을 얻은 보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유의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그의 삶의 방향을 예고한 것인지도 모르죠. 왕유, 자, 마힐. 성과 자를 합치면 왕유 마힐이 되는군요. 태어날 때부터 유마힐이 되도록 이름 지어진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왕유는 정말 다방면의 천재였습니다. 시는 물론이고 그림은 남종화의 시조라 불릴 만큼 뛰어났고 비파를 비롯한 음악도 수준급이었습니다. 훗날 청나라의 비평가 서증은 이렇게 평했죠. 천재는 200, 지재는 두보, 인재는 왕마힐이다 라고요. 천재, 지재, 인재라니 하늘의 재능, 땅의 재능, 사람의 재능이라는 뜻이겠군요. 이백은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천재성, 두보는 땅을 딛고선 인간적 저력. 그렇다면 왕유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재능을 가진 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왕유가 중후반 인생에서 깊이 빠져든 것이 불교, 그 중에서도 선이었습니다. 시인으로서, 화가로서, 그리고 선불교 신자로서의 삶이 하나로 녹아든 인물. 그래서 그에게는 시불, 시의 부처라는 벼로가 붙었습니다. 왕유는 당나라 시절 시인이자 화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훗날 북송의 대문호 소동카는 왕유의 예술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했죠. 마힐의 시를 음미하면 시 속에 그림이 있고 마힐의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 속에 시가 있다. 바로 시중유화, 화중유시입니다. 시 속에 그림이 있다니 그만큼 묘사가 생생하다는 뜻이겠죠? 단순한 묘사를 넘어섭니다. 왕유는 화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떨어지는 각도, 안개가 흩어지는 모양,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질감까지 시구 속에 담아냈죠. 그림도 없고 색도 없는데 시를 읽으면 눈앞에 풍경이 떠오르는군요. 자, 그럼 왕유의 시중유화가 무엇인지 그의 대표작 녹채를 통해 직접 느껴보시죠. 녹채는 왕유가 만년에 응거했던 망천별장 안의 한 구역 이름입니다. 망천별장에는 이처럼 이름 붙여진 명소가 20곳이 있었는데 왕유는 그 하나하나를 모두 시로 남겼습니다. 제가 원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공산 불견인, 단문 인어향, 반경 입심림, 부조 청태상. 빈 산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사람 말소리만 울려 퍼지네. 석양빛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와 다시 푸른 이끼 위를 비추고 있구나. 이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공산 불견인, 산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데 바로 다음 줄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단문 인어향. 아무도 없는데 목소리가 들려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귀에는 들립니다. 그겁니다.
보이는 것은 없고 소리만 있다. 바로 이 긴장 관계가 적막을 2배로 깊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산이라고 했는데 사람 목소리가 울린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대비가 오히려 고요함을 극대화하는 역설이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조용하다고 쓰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게 정적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핵심은 마지막 2구절입니다. 반경 입신밈, 해질녘, 비스듬히 꺾인 새살이 빽빽한 나무 사이를 뚫고 숲속 깊숙이 들어옵니다. 반경은 서쪽 하늘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석양빛입니다. 그리고 부조 청태상, 그 황금빛 줄기가 축축하고 푸른 이끼 위를 선명하게 비추죠. 어둡고 푸른 이끼 위로 떨어지는 따뜻한 석양 한 줄기. 이건 시라기보다 구도까지 완벽한 한 폭의 산수화네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왕유는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이끼를 비추는 찰나를 보여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장면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온함과 선적인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차 한 잔을 마시며 느껴야 할 왕유의 미학입니다. 왕유에게 시불, 시의 부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욕심내어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비워진 마음으로 담아냈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왕유는 풍생 불교, 특히 선의 경지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시에는 나라는 주관적인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인 자신이 풍경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백이나 두보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잖아요. 이백은 하늘을 향해 웃으며 가고 두보는 나라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죠. 왕유는 전혀 다르네요. 그 차이가 핵심입니다. 이백이 술로 세계를 뜨겁게 녹여내고 두보가 눈물로 세계를 기록했다면 왕유는 고요함으로 세계를 그대로 비춰냅니다. 술이 나를 잊게 한다면 차는 나를 비워내어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하죠. 이번 왕유 시리즈가 그런 비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궁금한 곳이 하나 있어요. 왕유가 살았던 시대는 당나라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시절을 살면서도 왜 이렇게 조용하고 내향적인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이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화려했던 청년 시절, 정치적 굴욕, 아내의 죽음, 그리고 안사의 난 같은 대혼란까지 왕유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굴곡진 삶이 어떻게 저 고요한 시 한 편을 빚어냈는지 앞으로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앞으로 12회에 걸쳐 왕유의 시와 그가 사랑했던 풍경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화려했던 젊은 날부터 정치적 좌절과 아내의 죽음, 그리고 고요한 망천에서의 은거까지 왕유의 시공간을 함께 걸어보시죠. 오늘 보신 영상과 이야기가 마음의 휴식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따뜻한 차 한 잔이 됩니다. 다음 2부에서는 15살에 장안에 올라가 재능을 떨치기 시작한 청년 왕유, 그리고 비파를 연주하며 황족의 마음을 사로잡아 과거 장원을 차지한 그 놀라운 일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차와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왕유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